안녕하세요. 저는 오산대학교 호텔조리 계열 교수 양정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4주차 메뉴 함께 만들고 계신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메뉴로 바로 탕평채라는 메뉴를 함께 만들어 보실 거예요. 탕평채 하면 이름이 굉장히 생소하시죠? 쉽게 생각하시면 청포묵 무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청포묵은 하얀색 묵, 마트에 가시면 도토리 묵 옆에 이렇게 하얀색 묵이 따로 하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청포묵이라는 건데, 이 청포묵 무침을 왜 탕평채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좀 궁금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 유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탕평채 유래를 살펴보시려면 조선왕조까지 넘어가셔야 돼요. 조선왕조에 영조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영조왕이라고 하면 사도세자의 아버지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좀 매정하고 무섭고 차갑고 좀 이런 이미지를 많이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영조왕은 그것 말고도 가장 중요한 정책 하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게 바로 탕평책이라는 정책이에요. 이게 무슨 정책이냐면, 영조야말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신분적으로 차별을 받아왔고, 그리고 주변에 많이 공격을 받아왔고, 어머니가 무술이라는 굉장히 낮은 신분의 분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으로서, 왕에 등극해서도 공격이 너무 많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파 싸움이 심해지는 것을 보다 못해서 영조는 당파에 상관없이 고루고루 인재를 등용하겠다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게 바로 탕평책이라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 탕평책을 논하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음식이 바로 이 탕평채라는 무침 요리였대요. 그래서 이 탕평채라는 음식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조화와 화합을 중시하는 그런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가 담긴 음식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탕평채를 먹으면서 나도 평등한 세상, 화와 조합을 이루는 세상, 그런 공동체적인 세상 이루자, 약간 이런 소망을 함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탕평채도 지난 시간에 했던 두부조림, 제육구이랑 마찬가지로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 실기 품목이에요. 그래서 메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 따라서 차근차근 함께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탕평채 재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하얀색 청포묵이에요. 마트에 가시면 청포묵 아니고 동부묵이라는 묵도 팔아요. 그래서 이 동부묵으로 사용하셔도 무방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얀색 묵, 청포묵 150g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고기는 살코기 우둔이에요. 살코기 20g 오늘 채 썰어서 양념해서 볶아줄 겁니다. 그리고 숙주 20g 오늘 거두절미 할 거고요. 그리고 미나리 줄기 부분만 10g 정도 준비되어 있어요. 얘도 역시 데쳐서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지단 고명 올라갈 계란 필요하고요. 그리고 김은 제가 지금 수분이 찰까봐 비닐에 싸놨어요. 그래서 이 김도 구워서 오늘 고명으로 올려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파마늘 양념에 들어갈, 고기 양념에 들어갈 파마늘입니다. 파마늘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양념을 보시면 간설파마 흑개참 다 보이실 거예요. 오늘 소고기 양념입니다. 그리고 끝에 보이시는 식초는 오늘 마지막에 초간장을 만들어서 뿌려줍니다. 그래서 이 초간장 만드실 때 식초 사용하실 거고요. 그리고 소금 오늘 데치고 할 때 미나리 이런 거 간을 맞출 때 필요한 소금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재료 간단한 재료이니까요. 오늘 한번 바로 탕평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묵 손질 한번 해보실 텐데요. 이 묵 손질하기 전에 제가 요구사항 한번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청포묵은 0.4, 6cm로 썰어 데쳐서 사용하시오. 가는 채입니다. 길이 6cm의 가는 채입니다. 그래서 데쳐서 사용하시오 써놨고요. 모든 부재료의 길이는 4에서 5cm로 써시오. 오늘 부재료는 소고기, 숙주, 미나리 등등등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부재료의 길이 4, 5cm로 맞춰서 써시오. 그리고 소고기, 미나리, 거두절미한 숙주는 각각 조리하여 청포묵과 함께 초간장으로 묻혀 담아내시오. 소고기, 미나리, 숙주 각각의 양념을 해서 조리를 한 후에 마지막에 합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초간장으로 묻혀 담아내시오. 황백지단은 4cm 길이로 채 썰고 지단 붙여야 되겠죠. 김은 구워 부셔서 고명으로 얹으시오. 이렇게 요구사항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사항 잘 체크하시면서
진행하셔야지 자격증 실격하지 않고 무사히 잘 끝내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네. 그럼 바로 묵 손질 해볼게요. 묵 옆에 여러분들 묵 데칠 물을 좀 올려두겠습니다. 먼저 물을 좀 끓여 놓으시고요. 자, 손을 깨끗하게 씻고 묵을 보시면 지금 묵이 이렇게 좀 단단하죠? 단단할 때 썰어주는 것이 여러분들 편해요. 그리고 썬 다음에 데치시는 거 잊지 마세요. 길이 6cm로 재단이 되어 있습니다. 6cm 길이로 재단이 되어 있고요. 여기 옆에 좀 까끌까끌한 부분들은 제거를 합니다. 여기 위에도 모양 안 예쁜 부분들은 제거를 해줄게요. 자, 두께 0.4 채를 썰어 보겠습니다. 먼저 슬라이스 해주시고요. 칼 끝으로 칼을 직선으로 직각으로 내려줘야지 모양이 위아래가 균일한 두께가 나오게 돼요. 끝까지 칼 끝까지 신경 쓰면서 내려주세요. 끝에는 딱딱한 부분은 버리시고. 자, 그리고 역시 또 0.4로 조금씩 모아서 썰어주시는 게 칼끝이 닿은 부분이 좀 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칼 조심하세요. 써신 거를 한번 데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물이 끓으면 먼저 여기에 소금을 넣어주겠습니다. 데치실 때 늘 끓는 물에 소금 넣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썰어서 준비한 청포묵을 넣어주세요. 투명해질 때까지 데쳐주십니다. 지금 아직은 투명하지 않아요. 저 안에 심이 보이죠? 그래서 이 심이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투명해질 때까지 데쳐주세요. 이 정도면 속에까지 다 투명해졌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찬물에 헹궈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저희 물 끓인 김에 데쳐줄 거 다 데쳐줄게요. 미나리와 숙주를 데쳐줄 건데요. 여러분들 이 숙주는 제가 이렇게 보이시죠? 거두절미, 머리와 꼬리를 다 땄어요. 그리고 숙주가 좀 긴 친구들이 있어요. 긴 친구들을 한번 중간에 딱 끊어서 한 4, 5cm 정도로 길이를 맞춰주세요. 길이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숙주 준비한 거를 데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꼬리를 떼고 길이 4, 5cm로 맞춰준 숙주입니다. 숙주도 한 30초 정도 데쳐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숙주가 이렇게 좀 구부러질 정도로,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해주시고, 한 번도 익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때 먹을 수 있을 정도까지는 익혀주셔야 돼요. 숙주 너무 안 익히시면 비린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30초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찬물에다가 이렇게 찬물 준비하셔서 담궈주세요. 찬물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나리 이렇게 두꺼운 부분부터 좀 넣다가 지금 이파리랑 다 떼고 줄기만 손질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나리도 넣고 한 20초 정도, 10초에서 20초, 미나리 두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오늘은 조금 도톰한 미나리여서 데친 것을 찬물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찬물에 넣어서 준비할게요. 네, 이렇게 데쳐주는 것들 마무리 됐고요. 한번 각각 양념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찬물에, 데쳐서 찬물에 담가 놓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물기를 빼주고요. 체를 붙여서 물기를 빼겠습니다. 자, 물기를 빼주시고, 이렇게 얘네들 물기를 빼줄게요. 키친타올 위에다가 얹어줄게요. 물기 제거. 그리고 미나리도 물기 제거. 미나리는 굳이 체에 받칠 필요 없어요.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 여기 청포묵에는 일단은 간장 한 작은술과 참기름 한 작은술 넣어서 좀 묻혀주세요. 숟가락으로 묻히시게 되면 묵이 상하니까요. 이런 나무 젓가락 있죠? 이런 걸로 살살. 나중에 초간장으로도 묻힐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붙지 않게만 준비를 좀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숙주와 미나리. 미나리는 이렇게 데치는 거를 이렇게 줄을 잘 맞추시고요. 4cm 길이로 좀 썰어 줄 거예요. 길이 맞춰서 4cm 길이로 썰어 주신 다음에 놔두시고, 숙주, 소금과 참기름으로 간을 맞추겠습니다. 그냥 살짝씩만. 네. 각각 양념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먼저 준비가 되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저희 지단 먼저 붙여볼까요? 지단 완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양념장에 들어갈 파마늘 손질할게요. 파마늘 다지는 것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기 때문에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소고기 약간 20g 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양념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당하게 다 썰어주시면 돼요. 다 썬다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파도 다듬겠습니다. 오늘은 파가 되게 엄청 굵네요. 다 썰어볼게요.
파마늘 준비가 되었고요. 소고기 다듬기 전에 양념 먼저 만들어 볼게요. 오늘 소고기 양념에는 간장 한 작은술, 간설파만 호깨참 다 들어가는데요. 간장 한 작은술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간장 한 작은술이면 설탕 반 작은술, 파마늘 들어갔고요. 후추, 깨소금 반 작은술, 참기름 반 작은술. 그래서 고기 양념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오늘 살코기만 있는 우둔살 사용을 한다고 말씀 주셨죠. 몇 개를 빼시고, 오늘 이렇게 냉장고기를 채 써는 법,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결 보이시죠? 결. 네. 이 결대로 오늘도 썰으실 거예요. 오늘 얇은 채이기 때문에 이 결을 살려서 채를 얇게 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냉장고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까다로워요. 채 썰기가. 얇게 썰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놓고 슬라이스를 하시면 굵어져요.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눕히신 다음에 이렇게 위에서 슬라이스를 해주셔야 됩니다. 포를 떠주셔야 돼요. 포를 떠주셔야지 얇은 슬라이스가 된다는 거. 얇게 계속 포를 떠가는 거예요. 일부 너무 두껍다 그러면 한 번 더 포를 떠주겠습니다. 이렇게 포를 떠주셔야지 얇은 채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포를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을 보시면서 결 모양대로 얇게 채를 썰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고기를 아까 양념 있죠? 양념에 넣고 버무려 줍니다. 이 고기 볶아서 탕평채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이 조금 너무 많이 조금 닦아줄게요. 불이 너무 세지 않은 상태에서 섞어가면서 뭉치지 않게요. 양이 적으면 그냥 이렇게 풀어줘도 되고요. 양이 많을 경우에는 물을 살짝 넣어주세요. 그 물 안에서 풀어가면서 볶아주시면 물질 염려가 없습니다. 오늘 그냥 해줄게요. 준비했던 네, 이렇게 넓은 팬에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을 좀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팬을 좀 먼저 달궈주시고요. 이 김 있죠? 준비했던 김을 팬에 얹어주세요. 그래서 이 표면이 푸른색이 나올 때까지, 바삭바삭해질 때까지 구워줍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들이 이렇게 집에서 김을 많이 구워주셨어요. 그래서 김 구워서 참기름 바르고 맛소금 뿌려서 이렇게 주시곤 했는데 요즘에는 너무 구운 김이 맛있게 잘 나와서 그런 풍경들이 좀 사라진 게 아쉽습니다. 재래시장 같은 데 가시면 아직도 손으로 김을 구워서 파는 집이 있어요. 오산시장에도 가면 아직 김 구워주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사먹는 김이 제일 맛있어요, 저는. 이렇게 좀 파릇파릇해졌으면 불을 꺼주시고요. 조금 식히신 후에 비닐 안에다가 김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김을 넣고
김을 좀 부숴줍니다. 보이시나요? 김이 이렇게 부서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단 썰어주시고요. 그리고 섞어가지고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단은 황백지단 따로따로 썰게요. 4cm 길이로 이렇게 써시고 먼저 흰자부터 재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른자도 흰자와 같은 길이로. 양도 비슷해야 돼요. 노른자만 많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모아줄 거예요.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이 양옆을 좀 잘라서 길이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준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초간장을 좀 만들어 볼게요. 초간장 섞어야 되니까. 자, 초간장은 간장, 식초, 설탕 1대1대1입니다. 그래서 간장 한 작은술, 설탕 한 작은술, 식초 한 작은술. 잘 섞으셔서요. 이제 탕평채를 한 번에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큰 그릇 준비하시고요. 준비해놨던 무, 그리고 속주, 미나리, 고기. 고기는 무게 양보다 너무 많으면 조금 덜어낼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까 준비해놨던 초간장, 설탕을 잘 녹이시고요. 고루고루 미나리랑 여기 잘 섞이도록 한번 이렇게 저어주시고요. 한번 그릇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복하게, 약간 움푹한 그릇에 담아줄게요. 이렇게 담아주시고 숟가락으로 깨끗하게 위에 고명을 좀 얹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뾰족하게는 하지 마세요. 미나리랑 숙주랑 고기랑 고루고루 보일 수 있도록 담아주시고, 자, 접시를 좀 닦아볼게요. 그리고 계란 지단 올리시기 전에 아까 부셔놨던 김을 좀 이렇게 얹어주세요. 아까 준비했던 지단을 그대로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탕평채가 완성이 되었고요.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탕평채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명의 의미 기억나시죠? 자, 이 음식을 당신에게 가장 먼저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당신 이전에는 이 음식을 먹으신 분이 없습니다. 드신 분이 없습니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 고명을 드실 때는 좀 잘 풀어주셔서 섞어서 드세요. 이렇게 김이랑 지단 잘 섞으셔가지고 또 섞은 대로 멋이 있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쇠젓가락보다는 이런 무침은 나무젓가락으로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쇠젓가락으로 드시면 다 찢어져요, 목이. 이게 각각에 다 간을 했잖아요. 무게도 간을 했고, 그리고 미나리, 숙주에도 다 각각 간을 했고, 그리고 김도 향이 너무 좋고요. 그래서 맛이 조화가 되면서 맛있는 녀석들이 만나서 맛있는 음식이 되는 느낌.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한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간하지 않아요. 각각 간을 해서 합쳐주는 것. 이거 기억하세요. 되게 에피타이저로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어디 음식 내실 때 여러분들 꼭 요거 탕평채 한번 도전해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색깔이 있죠? 초록색, 검정색, 하얀색, 노란색, 흰색. 여기 이제 실고추만 나중에 하나 좀 얹어주면 빨간색까지. 그래서 고루고루 정말 조화, 화학 대표주자라고 볼 수 있겠죠. 탕평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친구한테 뭔가 화해의 음식으로 이 탕평채를 내밀면서 이 음식의 유래를 설명해줘도 너무 좋겠죠. 네,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어봤는데 여러분들 14주차 메뉴 3가지 해봤어요. 처음엔 두부조림 했고요. 그다음에 제육구이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웠던 탕평채 3가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여러분들 드디어 대면으로 시험을 보게 되실 텐데 공지 다 받으셨죠? 제가 LMS로 쪽지를 통해서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다 공지를 발송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한 학기에 배웠던 내용들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 품목 내에서 여러분들이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범위가 확 줄죠? 제가 또 고민한 끝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배웠던 거 동영상 다시 한번 좀 돌려보시고요. 유튜브 통해서 다시 복습하셔서 여러분들 만드는 조리법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만드는 순서들, 그리고 내 동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가면서 답안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가지 메뉴가 만약에 나왔다 하면 뭐 1번 두부조림 쫙 쓰고 2번 뭐 제육구이 쫙 쓰고 이렇게 하면 제가 점수를 잘 드릴 수가 없어요. 2가지 메뉴를 실제적으로 내가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동시에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부를 먼저 절여놓은 다음에 고기를 손질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내가 실제적으로 시험장에 가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필기로 작성을 하는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어렵지는 않을 건데 대신에 조리법을 좀 잘 숙지하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어떻게 조리를 할 것인지 머릿속으로는 좀 들어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 또 우리 반가운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